우리가 이 점을 본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점을 생각할 때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미신이적인 요소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누구는 그래요. 동양 철학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계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잘 맞아요. 두리뭉실 맞추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을 볼 때는 보편적인 그런 효과,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말을 던집니다.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만 잘 쓰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틀려도 맞게 돼 있다니까?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 점성술이라든가 철학, 이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과거 아시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미신적인 요소지만 과거에는 점 보는 거, 역술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담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이럴 때 과연 누구에게 의논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점성술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거의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이제 넘어오면서 현실에 맞도록 가다 보니까 자꾸 미래를 예측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이제 점으로 이제 전환해서 치부시화되고 있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그게 상담이었어요. 일종의 상담, 즉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을 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기분만 전환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내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으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적 하나 쓰면 되는데 부적 안 쓰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고통받습니다. 올 연말에 아이고 관제수가 있네. 관제수라는 게 뭔지 압니까? 관제수에 관련되는 송사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모르잖아. 그런데 올 연말까지 분위기가 그런데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죽는 날까지 내 고객이에요. 이 사람만큼 잘 맞히는 사람이 없거든. 안 되면 안 오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날 찾아오는 사람 100명 중에 50명만 맞으면 50명은 일단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에 또 100명 찾아오면 또 50명 확보해놓고 왜요? 어차피 5대5 게임인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몇 개만 걸면요. 그 사람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분 전환하러 갔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그 사람 말한 대로 안 되면은 불행한 인생이 돼버려요. 상담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니? 즐겁고 재밌게 살아. 친구가 얘기할 때는 안 먹혀요, 그게. 근데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 부적 쓰는 거와 뭐 다른데요, 그러면? 그게 같은 원리예요. 그냥 둥그름 잡은 거 가지고서, 둥그름 잡다가 어쩌다 맞은 거 가지고, 반반 게임에 통계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료될 확률이 50%.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치료되거나 안 되거나. 되면은 내 고객이 될 거고, 내 상담, 늘 나한테 상담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얼마씩 갑니까? 한 번 가면 기본 6개월, 1년, 주구장창 돈 내면서 상담 가잖아요. 비싸게도 안 받아요. 왜 비싸게 받으면 안 가니까. 그래서 상담 비용은 대체적으로 1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상담인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요즘은 또 나라에서 또 돈도 많이 주잖아요. 바우처 제도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내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주구장창 갑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곧 법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과연 그러면 누구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의 말 한마디 인생으로 내 인생이 탈바꿈됩니다. 내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 기억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 좀 문제 생겼어.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상담사한테 맡깁니다. 걔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면 상담사가 잘 케어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빠 말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어요?
그 선생님 말만 들어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만 그 아이 인생이 다 날아가요. 우리가 점성술을 역술을 하면서 저도 역술인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역술 잘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 이 한국심리교육원 이거 오픈하기 전에 한 2년 6개월 전에 역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잘합니다. 아빠가 생각보다 역술 공부를 오래 해왔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 하면은 사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10명 오면 5명은 내 죽는 날까지 내 고객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상담도 똑같아요. 역술과 상담은 공통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되면서 문제 해결이 된 것처럼 만들어가 버립니다.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왔어. 어떤 사람은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치료될 자연 치유 확률이 70%입니다. 자연 치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될 확률이 70%예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치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통계를 딱 보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게 약 50%. 그리고 3년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게 그 이후에 약 20, 30%가 자연 치유됩니다. 그런데 20, 30%는 죽는 날까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상담사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 치료법 없어. 그렇다고 상담 접을래요?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있어요? 자연 치유되는 70%가 있잖아요. 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좋은 말에 가면서.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용어들이 바로 전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역술에서는 무슨 살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통변이 돼가지고 뭐가 됐네.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딱 하는 거,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공부는 무슨 개뿔. 거기 나온 수순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요, 죽는 날까지 옵니다. 왜? 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해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자연 치유되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니네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 때문에 문제야. 옛날에는 마당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데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90% 맞게 돼 있어. 아휴, 참, 얘기야. 어쨌든 상담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유명하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거기 가세요. 근데 왜 여긴 왜 왔는데 거기 가시지. 안 되니까 왔냐. 그게 아니라 혹시나 싶어서 왔대요. 그럼 거기 계속 다니시다가 그래도 여전히 안 되면 오시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중독에는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 고통받는다고 남 고통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슬픈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역술도요. 사입이 그걸 이용하는 걸 사입이라고 하고 정말 그 사람이 가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살이라든가 역술 관련된 운색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에 이렇게 풀리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역으로 보게 되면은 저의 선천운은 지뢰복이라는 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구 나라도 천둥번개만 칠 뿐이지 천둥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고달프죠. 뭘 해도 천둥번개만 치고 비도 안 내리고 그렇다고 날씨가 개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제일 재수 없는 놈이 이 지뢰복 가진 놈이에요. 제 선천운입니다. 내 후천운은 뇌수해의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도 다 풀려. 이게 세상에 제가 언제 봤냐면은 27살 때인가 알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왜? 뇌수해가 52세부터 시작한 날입니다. 20몇 살 때인데. 제 인생 끔찍한 거예요. 이런 한번 끝장내보자 해서 실제 공부해야 돼. 근데 진짜 쉬운 둘부터 이상해졌어요. 왜? 제가 한국심리교육원을 열 때가 쉬운 둘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전에는 뭘 해도 다 망해요. 요란하는데 요란은 합니다. 요란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천둥번개는 열심히 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역으로 푸는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 주역책도 써본 적이 있으니까 망해서 그렇지. 뭘 쓰던 다 망했어요. 그때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서. 그래서 이런 경험치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왕이면 그냥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나한테는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들이 성공한 방법은 나한테는 절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미쳤어요. 내가 성공한 방법을 진짜 노하우로 알려주게. 어설픈 거 몇 개 알만 알려줘도 돈 버는데 지장 없는데 절대 100%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근데 자기의 100%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처럼 성공하겠다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뿐이죠. 어제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1분만. 인간의 인생을 한번 밭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어제 잠을 자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밭을 개간한 거죠. 그러면서 씨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씨 해가 짱짱 내려쳐가지고 씨가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또 뿌려야 되고 개고생하죠. 근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엄마 아빠가 밭을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까닥하고 태어난 거야. 얘는 운이 좋아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힘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너미해 놓은 거 홀라닥 먹으러 다니니까 문제가 되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한번 밭에다 놓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한번 넣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어제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